이거 화력 좋지? 화력 좋지, 그지? 따뜻하지? 자, 거기 보니까 이제 41번 문제, 41, 42 이렇게 있습니다. 41, 42. 41, 42 있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먼저 다른 거 다 떠나서 자, 가나 나누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 당연히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가를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면 계획 동그라미, 나의 반영 여부, 즉 가가 나의 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가와 나의 반영 여부를 보셔야 돼요. 자, 좀 설명해 줄게요. 이거 좀 설명할 게 필요해. 자, 먼저 41번 문제 거기 보시면 자, 지금 텍스트가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에 자, 반영 여부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텍스트만 봐도 자,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번에 자, 근데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쭉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1번에는 자, 청소년. 그 다음에 2번에는 과다 섭취 실태입니다. 실태.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자료고요. 4번에는 질문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경험, 그리고 사례. 됐죠?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넘겨요. 넘기면, 자, 조건 및 표현 문제가 나와요. 어쨌거나 장문 같은 경우는 글쓰기 전, 글쓰기 중, 글쓰기 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전 같은 경우는 저런 거 반영 유무고요. 자, 글쓰기 중이 바로 자, 조건 및 표현입니다. 글쓰기 후가 바로 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휘 틀린 것들, 어휘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글쓰기 중에 대한 얘기거든.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조건이 보통 이렇게 나와요. 내용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 이럴 때 형식 조건을 먼저 선으로 잡으셔야 돼요. 형식 조건을 선으로 잡고 나서 내용 파악하지 마시고 빨리 읽으면서 자, 이 선에 자, 오답을 지우세요. 오답 지우기.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 거기 넘기시면 자, 거기 조건이 있을 거야. 그지? 자, 독자가 유의할 점이라고 보이죠? 그렇죠? 거기다 물결 한번 쳐봐. 이게 바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가 형식 문제입니다. 형식 조건입니다. 뭐가 눈에 들어와? 대조가 눈에 들어오면 돼.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팁 하나 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두는 아니니까. 지금 내용 선지가 먼저 내용 조건이 선지 아니야. 조건이야. 조건. 내용 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식 조건이 뒤에 나왔잖아. 맞아? 그러면 문장이 두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면 선지의 문장이 두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내용 조건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내용에 관련된 얘기가 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더 쉽게 갈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이 형식 조건이지.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대조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시냐면 1번부터 쭉 보는데 1번부터 보는데 고르실 때 내용 보지 말고 형식만 보는 거예요. 먼저 대조. 그러니까 not A와 A의 관계야. 무조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 예를 들어서 5번 봐봐. 5번. 여러분 정답 아니야. 5번. 자, 5번 정답 아니야. 자, 5번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길. 두 번째 문장 보이니? 그러면 뒤에는 뭐? 건강을 지키지 않는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게 최악인데. 고생하는 게. 이렇게 대조. 그럼 얘는 내비두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내용 보지 말고 형식으로만 빨리빨리 막 날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몇 개 남는 줄 아니? 지금 신기하게 2개 남아. 진짜 신기해. 2개 남아. 왜? 문제가 뭔데? 가장 적절이잖아. 그러니까 적절한 거 비슷한 게 2개 남는다고. 그럼 거기서 뭘로 고르는 거야? 내용으로 정답을 고르시는 거야. 알겠지? 자, 시작. 자, 42번 문제가 중요해. 조건 및 표현 문제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좀 읽을 때 크게 읽을 줄 알아야 돼. 크게. 근데 그 크게 해당하는 거에 밑줄이 좀 있으면 더 좋겠지, 그지? 그래서 어쨌거나 비원인 방안이야. 이 글도 학생의 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아이 쌤 신경 쓰지 말고 좀 작아서 신경 잘 안 쓰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풀었어? 그렇지. 봐봐. 그렇지. 그렇지. 대조문. 자, 1분만 더 드릴게. 대조만 먼저 파악하는 거야, 대조만. 그럼 훨씬 빨라집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 됐습니다. 자, 쌤은 다음 주에 일본 갑니다. 아, 지금 영상 찍고 있구나. 일본한다, 스미마생. 저기 그 다음 주, 쌤 1년에 한 번 가. 그러니까 저기 거의 1년 내내 일만 해요, 사실은. 일만 하는데 딱 하루 그 하루는 아니고 딱 요맘때쯤에서 곤이랑 둘이 가요, 남자 둘이. 그래서 그게 딱 이제 선생님한테 가장 이제 행복한. 그래서 여행 딱 갔다 오고 나면 또 내년 여행을 위한 적금을 또 보여. 매달 얼마씩.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좋아하지 않아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대비하는 이런 거예요. 대비해서 그래서 아직은 자유여행 겁나서 못 가요. 아니, 겁나서 못 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번에 후쿠오카 갑니다. 후쿠오카 가서 곤이랑 이렇게 다음 주 수목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특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일부러 월화 이렇게 해놓은 거야. 월요일은 문법. 그래서 수목금 딱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벌써부터 기대돼. 벌써부터 기대가 돼서 후쿠오카 일본. 작년에 오사카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어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밀렸어, 구몬이. 아, 나 미치겠어. 이만큼 밀렸어. 그래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일본어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야, 가타카나가 진짜 안 외워져. 너무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땐 내 머리의 문제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고니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같이 하잖아? 고니가 나랑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나 애니 이렇게 보면 나는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얘가 어디 나왔어?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다가, 야, 고니야, 쟤가 왜 저런 말을 해?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얘가 옆에서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역시, 아직 머리에 차있지 않은 게 많으니까 하얗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면 딱 새겨지는 거야, 이해가. 근데 나는 이미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틈도 없고, 그리고 자주 까먹어. 여러분 수업할 때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가지고 헤맬 때 있잖아. 진짜 그래.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언어 이런 게 진짜 나이 먹어서 하는 게 힘들더라고. 이걸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영어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물론 너무 잘할 필요는 없어. 어플 잘 나와야 돼. 팝하고 진짜 이제는 뭐 사진만 찍어도 그게 막 번역이 돼서 이미지에서 나오던데? 그래서 그 팝하고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는데 요거를 계속적으로 이게 하긴 좀 뭐하잖아.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패왕색, 원피스에 보면 패왕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 딱 만나서 처음에 딱 둘이 손잡고 들어가. 얘 맨날 여행지 가면 꼭 내 손 잡아. 그래가지고 그럼 얘가 나보다 더 잘하거든, 일본어를. 근데 얘기 안 해. 스미마셍.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줘. 알아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나와. 작년에 이렇게 버텼다면 이제 올해는 이제 좀 팝학으로 좀 이용해 볼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의존을 낮춰서 내년만큼은 이번에 좀 짧게 가지만 내년만큼은 좀 길게 한 3박 4일 해가지고 진짜 자유여행을 정말 해보고 싶어. 자유여행 하면 선생님은 무조건 도쿄 시는 안 가. 내 원래 스타일이 무조건 보통 소도시라고 하잖아요. 읍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데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니도 그러고 그러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완전 실생활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여기 짱구 마을 이런 데 있잖아. 이제 그런 느낌의 일본 도시 있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원 애들 옷 입고 막 가는 거 보고, 같이 학교도 한번 가보고, 학교 밖에서 너희들 여행 가면 그런 거 안 하지? 선생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선생님은 우리나라 어딜 가잖아? 그럼 꼭 그 지역의 대학을 가봐. 그냥 가봐. 그냥 가서 거기 들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봐. 두리번 되면서 보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새끼는 외지인이다.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일본어 잘하는 형님하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 형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해. 그래서 이상한 데를 갔어. 근데 갑자기 나를 깨워. 야, 일어나. 왜요? 그랬더니 저기 유치원 애들 지나간다. 그럼 이제 창문에서 보면 애기들이 줄 서가지고 그 짱구는 못 말려 나오는 그런 옷 입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그런 거 봐. 그래서 갑자기 나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두번 대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이 제일 웃겼어. 아침 6시인가 깨우는 거야.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나. 왜요?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갈 거야. 굳이 왜요? 우리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 출근하는 거 봐봐야지. 그래서 갔더니 남자들 다 똑같은 정장, 여자 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신발, 다 뛰는 거야. 다 뛰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생활을 그대로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 이렇게 관광지 이런 것도 이제 보긴 보죠. 근데 그건 하루. 이번에 여기 보자. 그래서 금각사, 은각사가 제일 웃겼어. 갑자기 이 형이 야, 일본에 순금으로 된, 그러니까 이게 칠한 거죠. 된 금각사라는 절이 있어. 가자. 그래서 갔어. 근데 진짜 금이야. 근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 이제 은각사를 보러 갈 건데 넌 어때? 뭐 은이겠죠. 그렇지? 그럼 가지 말자. 야, 비슷하죠? 비슷할걸? 그래서 안 갔어. 그러니까 예측되는 건 잘 안 가. 잘 안 가고, 뭐 사슴공원 이런 거 있어. 그 어디더라? 사슴공원이 나란가? 거기 있지, 그지? 가다가 이거 라니? 이거 라 아니야? 하나 더 있어야 돼? 어제 하루 종일 외운 데는 또 틀려. 이게 라야? 미쳐버리겠어, 막. 그럼 얘는 뭐야? 후? 후! 일이 생긴 거. 그렇구나. 미치겠어. 진짜 안 외워져. 사슴봉은 안 갔어. 사진을 봤거든? 사슴만 있는 거야. 뭐 우리나라 사슴과 일본 사슴이 다른가요? 아니잖아. 우리나라 사슴이 이렇게 하면 걔네들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사슴 있는데요? 사슴이 막 풀어놓고 막 있어. 그럼 뭐 하러 가요?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데 막 이상한 데 가는 거야. 가서 야, 분식집에서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어차피 관광지 맛집은 다 그렇잖아. 다 알잖아. 그래서 가자. 그래서 막 이상한 동네 가지고 이상한 데 버스에서 아무 데나 내리는 거야. 막 형님 여기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 그냥 내리는 거야. 어차피 구글 지도 다 있잖아. 내려서 막 그냥 다녀. 좀 애들 축구하는 거 보고 막 그러다가 분식집 우리 여기 들어가자. 그럼 그 진짜 분식집 그 일본의 그런 게 딱 느껴.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은근히 재밌어. 즉 그런 얘기하면 남들이 경험해 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해서 나만의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자, 거기 볼게요. 고등학생의 작문과제 수행 일지입니다. 자, 칠판 봐요. 이제 나왔어. 자,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작문의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문의 맥락.
자, 암기.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이거 암기. 즉, 얘가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아주 중요하다.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여기에 사실 상황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요 세 가지만.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즉, 주제를 바꿔쳐, 목적을 바꿔쳐, 예상 독자를 바꿔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보세요. 예상 독자 있지.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 학교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배경이 나오죠? 자, 그럼 글은 왜 쓴다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쓴다고요. 그거 머릿속에 잡고 들어가야지. 따라서 과다 섭취 세모, 그럼 부작용이 P야. 자, 그럼 밑에 목적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치? 자, 목적 들어올 거예요. 오른쪽 끝에 설득이죠? 그러니까 목적에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학생의 초고. 자, 크게 읽어봅시다. 갈게요. 크게 읽는 게 중요하다. 자, 앞에 첫 번째 줄 있잖아. 그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유는 이거 장점이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점, 원인, 방안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줄 보니까 졸음이 가시고 피로감이 덜해진대. 뭐만 해줘? 플러스 표시만 해줘, 그냥. 플러스 표시만 딱 해주는 거야. 플러스하고 동그라미만 딱 치는 거야, 그 안에. 이렇게. 쌤은, 자, 텍스트가 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표시해, 이렇게. 확실히 눈에 들어오게. 자, 플러스 표시해주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 핵심이 이제 부작용, 거기다 세모 잡고 P. 그리고 청소년이 뭐였니? 예상 독자였지, 맞아? 그러니까 체크해야지. 청소년 동그라미. 자, 가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거 물결 잡아줘야죠. 관련 지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용량 어느 정도 될까? 자, 이거 가로 묶어봐. 뭐 물결 쳐도 돼. 거기다 Q라고 써. 그럼 뭐겠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무조건. 얘가 많아 라고 가야 되는 거야. 문제점을 봐서. 그래야 빨리 읽어. 그럼 어디 체크할래? 밑줄만 쳐놔. 1kg당 2.5를 넘지 않도록 요것만 밑줄 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하면 돼? 다 넘어. 해야지. 졸라 섭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단락. 그렇다면 자, 125mg은 어느 정도야? 요거 가로 묶고 또 Q라고 체크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이거 무조건 체크해야지.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그치? 연습하자. 뭐? 식품, 의약품, 안전처. 자, 그럼 뭐라고 쓸래? 거기다 써봐. 뭐라고 쓸 거야? 인용출처.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인용출처. 인용출처. 이런 거 물어봐. 어떻게 쓰니야? 그럼 밑에 어떤 얘기 나오겠어? 사례가 쫙 나오지. 구체적인 음료에 대한 사례가 나오잖아. 뭐 콜라 한 캔, 커피 한 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가 뭔 내용이야? 그냥 눈을 훑어도 되지. 무슨 내용이야? 많다. 과다 섭취다. 이렇게만 잡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이 사고를 이해하셔야 돼. 빨리 읽어. 그 다음 넘어갈게. 그런데 탄산음료나 커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얘기? 탄산음료와 커피 얘기했다는 얘기야. 맞아? 세모 잡아. 탄산음료, 커피 세모. 그럼 오른쪽에 어디 체크해야 돼? 뿐만 아니라 엔드. 초콜릿, 과자, 사탕 세모 잡아. 그럼 눈으로 쭉 읽으면 돼. 눈으로 쭉 읽어서 어디 체크할래? 섭취 효용량 초과. 여기 세모 잡으면 되지. 됐어요? 그렇지? 그럼 B에는 뭐 얘기할까? B에는 뭐야? 결론이야. 방안 나와야지. 이해 갑니까? 자, 41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41번 2번. 자, 그 다음 41번 2번. 42번 가자. 얘가 중요해. 자, 글의 목적과 흐름을 고려하여. 그럼 글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보니까 친구들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게 설득하는 거야. 그치? 자, 독자가 유의할 점입니다. 내용입니다. 결국 과다 섭취 X 설득 이러면 되는 거야. 과다 섭취 X 설득. 자, 1번, 2번. 뭐야? 1번, 2번, 3번 다 날려야지. 이유를 물어볼게요. 왜요? 대조가 없어요. 그렇지. 내용 보지 말고 대조로만 살펴본다고. 다 날려야 돼. 그러면 3번 볼까요? 3번엔 대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잘 알면, 잘 모르면.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비두고 넘어가는 거야. 4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 건강을 보호하는 것. 됐죠? 그렇죠?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예요. 이때 뭘로 잡는다? 그렇지. 내용으로 잡는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보면 학생 1의 장문과제, 학생 2의 장문과제 이렇게 나와 있고 43번 잠깐만요. 이거 43번, 44번 이게 두 문제입니다. 43, 44. 자, 43번 보니까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조건 문제죠? 조건 및 표현. 자, 그러면 오리 토끼 그림 쓸데없이 오리 토끼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니까 선입견의 위협성. 선입견에서 뭐라고 할래? 세모 잡고 뭐? P. 그렇지. 자, 이거 보세요. 내용 조건이죠. 그럼 세 번째 거 뭐야? 형식 조건이죠? 아니네. 잠깐만. 다양한 관점이구나. 자, 여기는 형식 조건이 없어. 그럼 내용 조건만 끌고 갔어. 자, 다양한 관점. 요거 물결 쳐봐. 왜 그런지 보자. 선입견이 P지. 선입견이라는 건 뭐야? 하나의 편협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밑에 있는 다양한 관점이란 건 뭐야? 물결 치고. 뭐라고 쓸래? S.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S인 거야. 그럼 문장 몇 문장 나와야 돼? 두 문장. 내용 조건이 몇 개인데? 두 개잖아. 그러니까 두 문장 나와야 돼. 됐죠? 자, 됐습니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 상관없어. 이렇게 풀고요. 44번 볼게요. 학생 2의 장문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입니다. 자, 기억, 미음 중, 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영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학생 2의 장문과제 보니까, 대박. 야, 잘 봐. 43번 봐봐. 뭐가 이상하다 했어. 다음은, 학생 1의 장문과제 가를 수행하여 작성한 메모입니다. 메모 동그라미죠. 자, 그리고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기 위로 올라갈까요? 학생 1의 장문과제 가를 수행하기 위한 이렇게 나왔었지? 장문과제. 학생 1의 장문과제가 43번 문제. 학생 2의 장문과제가 44번 문제야. 둘로 나눠주면 두 문제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럴 때 거기 메모 볼게요.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조건에 비유가 추가야. 알겠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비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먼저 다 날려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학생 2 보니까 첫 번째는 동기. 자, 두 번째는 시간의 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험을 통해 깨달음. 자, 그럼 질문 두 글자로 얘기해. 성찰.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죠. 성찰. 그 다음 마지막에 권유하는 내용. 권유 내용 이렇게만 잡습니다. 특히 얘들아 시간적 순서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소설 우리가 배울 때 시간적 배경 같은 거 다 네모 쳤던 거 기억나? 그렇지? 그런 방식으로 읽어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깨달음이 나온다면 뭐 해줘야 돼? 물결 쳐주는 거야. 똑같이. 자, 시작. 이거 체크 안 됐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유는 직유와 유추가 제일 많아. 직유와 유추가 제일 많아. 그리고 PS가 반영돼야 됩니다. 얼추 다 풀었나 보네. 자, 1분만 드릴게요.
뭐 있지? 빠르다. 되게 빨라졌는데? 오, 그치, 빠르다. 진짜 빨리 푼다.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다 됐죠? 자, 볼까요? 오, 여러분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자,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자, 형식 조건으로 봤을 때 2사 날아가죠. 그렇죠? 2사 날아갑니다. 자, 1번에는 오른쪽에 우물한 개구리처럼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3번에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1차적 의미로 가정해서 했을 때 되게 웃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 우리 어머니의 손은 크다. 그럼 이게 되게 웃겨지는 거야. 그걸 1차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머니 손이 막 이만해, 막.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어떤 놈 배꼽이 막 이만해. 그럼 웃겨. 그럼 무조건 비유야. 알겠죠? 무조건 비유야. 갑자기 어떤 애가 오리토끼를 보는데, 잠깐만요. 근데 색안경을 이렇게 껴. 그 웃겨지는 거야. 그 다 무조건 비유야, 이런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5번 보세요. 오리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 그렇죠? 요거 세모 딱 잡고요. 오른쪽.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 이게 비유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유추입니다. 자, 비유. 자, 그리고 스스로 정한 틀로만 학문 탐구의 장애. 그래서 다양한 탐구 관점이 눈에 들어와야 돼. 됐죠? 됐습니다. 5번이에요. 잘했어. 44 갈게요. 다 맞췄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좀 훑어줍니다. 얼마 전 학교에 계실 땐 땡땡대학교 전공체험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자,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이게 뭐야? 목적이야. 기억나? 주제, 목적, 예상 독자는 무조건 체크하면서 가야 돼.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한 세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조건의 표현 문제 얘기했던 거. 그리고 나서 P, 원인, 방안 이렇게 읽는 거.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무조건 체크하는 거. 이거야. 자, 전공체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실시행되는데 오전 네모 잡고요. 밑에 줄에 점심 식사 마친 후 네모 잡으면, 그쵸? 바로 시간의 흐름이 보여지는구나. 그쵸? 그리고 밑에 줄에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얘기가 쭉 나와. 그다음 마지막 깨달았어. 보이죠? 깨달음 성찰.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줄. 전공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 그렇지. 권한다. 체험을 권유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잘했죠. 자, 밑에 거 45번 틀리면 죽일 거야. 자, 요거 1분 줄게. 시작. 자, 됐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성찰이죠? 세 번째 줄에 오른쪽 제일 끝에 그땐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몰랐다. 그죠? 요거 밑줄 쭉 치시고요. P. 그리고 나서 밑에 두 번째 줄.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다. 그렇죠? 요거 물결. 됐죠?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45번에 2번이죠? 체험, 깨달음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요거 다음 주에 할게요. 요 녀석은 문화재 환수. 근데 설명만 가볍게 해줄게.
그거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 봐봐. 자, 늘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라고. 자, 그러면 본론의 첫 번째 봐봐.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을 제시한다. 두 번째 거요. 환수가 어렵대. 그러니까 문화재 환수가 뭐야? P야. 그렇죠? 문화재 환수가 P죠? 문화재 환수가 P라고 써봐. 원인 세모 잡고. 그 밑에 뭐야? 해결책 S겠죠? 그럼 밑에 표 보자. 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먼저 크게 읽을 줄 알아야 돼. 둘로 나눠졌어. 어떻게 둘로 나눠졌니? 국외 문화재와, 아니, 둘로 나눴어. 첫 번째는 뭐예요? 파악 현황이에요. 공통점은 다 그냥 지워도 돼. 국외 지우면 확실하게 보여. 문화재 파악, 그 문화재 환수야. 그럼 질문. 파악이 문제야, 환수가 문제야? 환수가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환수가 문제야. 그리고 저기 파악 현황 11년, 14년 이렇게 돼 있고요.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11년, 14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읽냐면, 자, 11년에서 14년, 11년, 14년 이렇게 나왔죠. 이건 추이로 읽는 거예요. 추이로. 그러니까 추이라는 것은 문제가 더 커졌니, 줄었니야. 자, 그러면 2011년 봐봐. 걔 보세요. 걔. 요 미국, 일본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애들은. 그치? 거기 뭐, 그죠? 뭐, 외놈, 양놈, 떼놈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나도 안 중요해. 자, 오른쪽 갑니다. 걔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140. 됐습니까? 이렇게만 잡아. 140. 그럼 2011년 가. 9. 그러니까 환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 2014년 봐봐. 156. 2014년 9. 연도가 가까울수록 늘 더 큰 문제야. 알겠습니까? 연도가 가까울수록 늘 더 큰 문제고, 그래서 문제점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이해가요? 그러면 학생의 초가 나왔지. 학생의 초가 어떤 얘기 나오겠니? P, 원인, 방안.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 환수가 안 됐어.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요렇게 우리가 읽어가는 거야.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 괜찮은데, 이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자. 괜찮아. 어차피 안 할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짧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빨리 보내줘요. 48번 봐봐. 자, 48번 봐. 요거만 좀 해줄게. 자, 48번은 문제 보니까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초고 반영 얘기가 눈에 들어왔을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실시간으로 풀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이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때 작문 상황으로 올라가. 목적 동그라미, 독적 동그라미 보이지? 자, 목적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냐면,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 제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문제가 있으니까 도움 오작교를 도입하는 거야. 이해 가니? 그러니까 도움 오작교 자체가 S가 되는 거고, 사고 과정을 그렇게 해야 보인다고. 그러니까 P 이렇게 하고 도움 오작교라고 돼 있죠. 아, 이름 이거 누가 지을 거야? 자, 이거 뭐니? S. 이 방식으로 읽어야 돼. 알겠지? 자, 시작. 다음 주에 이거 해야겠다. 문화재. 자, 49번까지 연속으로 풀어. 49번까지 연속으로. 뒤에.
이러면 동그라미 치면 더 잘 보여. 그치? 그렇지. 너 왜 이런 거 체크 안 했어? 목적 이런 것도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지. 실수한다고. 알겠지? 그 뭐 이름에서 차간 이런 거 또 어딨어? 이런 거는 이제 밑줄 쭉 치면 되겠다. 기니까 그치? 유의 동그라미 잡고.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그렇게 해놔야 실수를 안 해. 자 뒤에 것까지 푸시는 거예요. 다음 주엔 장문이 끝나고 실전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앞에 1시간이면 장문이 끝나 있어. 실전 문제한테 막 숙제도 내주고 그럴 거예요. 자, 됐습니다. 볼게요. 자, 우선은 거기에 보니까 아까 쌤이 어느 정도 좀 얘기해 줬고, 자, 쌤이 어떻게 끌고 가나 봐봐. 학생의 초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쌤은 이런 건 무조건 체크하는 편이야. 하지만,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뒤에는 선생님은 늘 무조건 체크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 이게 뭐야? 이거 두 글자로 얘기해. 이게 뭐야? 목적. 그렇지. 이게 목적이요. 목적은 무조건 체크해 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에서,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 오른쪽 제일 끝에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끝까지가 바로 할 일입니다. 끝까지가 할 일이 나와요. 세 번째 단락은 뭐 얘기겠니? 유의할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회에서 이제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 뭐야? 기대 효과죠. 그렇죠? 학생들은 누구나 도움을 뭐 쭉 나오야 할 수 있을 거다. 기대 효과. 자, 이렇게 마무리. 자, 48번의 정답 2번. 이렇게 가야죠. 자, 그리고 전체 흐름이 뭐라고 나왔으면 흐름이 여기 밑에 있는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흐름과 텍스트의 흐름이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치? 이런 거 파악했으면 됐어. 자, 그 다음 49번은요. 성찰이죠? 그치?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무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치? 성찰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 일화, 그 다음 마지막 깨달음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번에 3번이죠. 경험, 그 다음에 일화, 깨달음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퍼펙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 시점 문제 다음 주까지 한번 같이 하고. 아유,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했다. 오, 진짜 빨라졌어. 고생했어.
좋아. 고생했다.